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를 안 해도 괜찮을까?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나를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감당 가능할지 어떨지 잠깐 고민해 보시고 실행에 옮기도록 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채권자를 피하는 데 효과적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1부를 먼저 보시고 2부도 꼭 확인해 주세요.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우선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채권자를 피하고 싶은데 전입신고가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 확정일자가 없어져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이 2,800만 원인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호받을 수 없죠.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채권자가 법원 송달을 못 받아도 강제 집행은 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채권자가 날 못 찾는 거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송달이 안 되더라도 일정 절차가 지나면 공지송달로 넘어가 송달받은 것으로 인정되면서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송달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압류나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기록을 검색해보는 수고를 거쳤습니다. 결론 주소를 숨겨도 법원 판결은 그대로 진행되고 압류는 막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연의 효과는 있다. 3.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뭐 그냥 신분증 주소지만 바뀌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주지와 행정주소가 불일치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초수급, 정부지원금 같은 공공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거주지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지고 공적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몰래 이사 가면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전입신고하면서 전입세대 열람 제한 신청하기. 전입신고 자체는 하되 채권자들이 내 주소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입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100% 철저하게 관리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용인되는 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문제로 전세금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채무조정 제도 고려하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을 활용하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문제를 조정을 고려해 봐야 할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들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못 받거나 강제 집행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공공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장기간 채무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하며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망가진 내 일상의 고통보다는 덜할 거라 생각이 되신다면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고시원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이 방법은 채권자를 피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채무자분들이 일단 고시원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지는 따로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은 채권자를 피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고시원 전입신고 후 따로 거주 방법의 장단점. 장점은 분명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찾아오기 어렵고 법원 송달이 고시원 주소로 가면서 실제 거주지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입니다. 단점은 전세 보증금 보호 불가능하고 주소지가 다르면 건강보험, 공공기관 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주소 신고로 인한 불법 논란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결과로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두면 허위 전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과태료 정도일 겁니다. 건강보험, 복지지원 신청 시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채권자를 피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와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채권자 몰래 전입신고를 피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을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셔야겠죠. 하실 때 하시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모르고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대비도 할 수 있겠죠. 부채면허 채널은 돈을 갚지 않고 먹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많은 부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도 일용직 열심히 나가며 빚진 돈 매달 갚아가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채면허 채널을 구독하고 카페를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